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천당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당쌀에 천자는 뚫을 천자를 쓰고 있고요. 당자는 이제 마당할 때 당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거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 구조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하고 명칭을 붙였던 것이 지금은 많이 변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공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청이란 뜻입니다. 대청. 그래서 여기 당은 대청 또는 뭐 거실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중간에 거실을 걸쳐서 문과 문이 마주보는 경우에, 즉 문이 외기에 접한 문을 의미합니다. 내부에 접한 문이 아니고 외부에 접한 문 두 개가 서로 마주보면 이 천당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기는 문과 문이 마주봄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가 밖으로 쉽게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류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살기를 형성하는데 천당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천당검이라고도 합니다. 천당검. 그래서 칼검자를 써서 천당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살기가 칼과 같이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천당검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자주 쓰는 용어는 천당쌀입니다. 그래서 마당을, 거실을 통과해서 가는 살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에서는 대문과 후문이 마주보는 것이다. 전면의 창호와 후면의 창호가 마주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창호가 마주볼 때를 의미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죠. 꼭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외기에 접한, 즉 외부에 접한 문과 문이 마주보는 구조라면 천당살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호끼리 마주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현관문하고 마주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집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게 살기가 형성이 될 텐데요. 공기의 흐름이 상당히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안정된 기장을 해치기 때문에 집안에 치기가 되지 않는다, 즉 기가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가 모이지 않으면 집안에 재물을 쌓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풍수의 목적은 장풍치기에 있는 것이죠. 바람을 감추고 기를 모으는 것인데 이런 기가 모이지 않는다면, 즉 안정된 기가 모이지 않고 또는 집안에 있는 기운까지도 흩어지게 만든다면 좋은 공기의 흐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기의 흐름이 급박한 경우에는 천당살로 보아서 상당히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방을 하시긴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이두에 나와 있는 천당살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당살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에서 들어와서 맞은편 문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대 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죠. 이 화살표 모양처럼 하나의 칼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검자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보시면 이 천당살이 이러한 구조입니다. 문에서 들어와서 위에게 접한 거실창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는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집안에 안정된 기장을 해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현관에서 거실을 지나 외부 창문과 연결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주자에게는 안전감을 상실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대문에서 들어와서 거실을 통과해서 창호 쪽으로 흘러나가는 공기 흐름입니다. 이게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틀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대문을 만들 때 대문과 그 다음에 건축물의 문이 약간씩은 틀어져 있습니다. 직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천당쌀은 충쌀의 일종입니다. 충쌀. 충은 충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구조는 다 이러한 구조입니다. 현관문에서 거실 창까지 이렇게 연결된 구조, 중간에 막혀 있는 게 있으면 살기의 흐름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를 더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내부까지 내부를 지나서 끝에 있는 거실 창문까지 일직선상에서 보이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천당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은 재물을 흩어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강상으로도 좋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재물이 깨지기 쉽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 상실과 재물 파손 이런 것 등의 기운들이 오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류의 변화를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기의 흐름이 직충하지 않도록 틀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S자 모양으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S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직충하는 대문과 그 다음에 창문 사이에 물건을 설치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죠. 화분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병풍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병풍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병풍을 많이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렴을 설치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주렴. 그래서 구슬이 달린 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구슬처럼 주렁주렁 열려있는 구슬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구조로 된 커튼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렴을 많이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주렴을 설치할 때는 이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길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렴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병풍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집안에 가재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집안의 가재도구 중에 장롱보다는 규모가 적은 배를 하나 갖다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할 수 있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효과는 없겠죠. 너무 높으면 기류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높이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적당한 높이는 그 집의 환경에 따라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또는 창문의 크기라든지 현관문의 크기라든지 거리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걸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정리하면 천당쌀의 효과는 건강 상실과 재물의 파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대문 또는 창문과 창문이 마주보는 구조인데 그 길이가 길어야 합니다. 길어야 그 천당 살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천당 살기가 커지는 곳은 반드시 재활을 해야 되고요. 재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병풍을 설치하거나 또는 주렴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안의 가재도구를 활용해서도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중간에 칸막이로 유리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추가로 더 한두 개 더 말씀드리면 오제전 설치라든지 또는 요면으로 된
움푹 들어간 8개경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이 천당살이고요. 가급적이면 제어를 하는 것이 집안의 기장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